생소한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유언 대용 신탁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양수입니다. 그럼 전문가분을 모시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스 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언이라는 용어도 좀 생소한데 신탁이라는 용어는 더 생소하네요.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이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2020년에는 약 2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유언 대용 신탁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상품입니까? 네, 유언 대용 신탁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유언과 비교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은 그 근거 법이 다른 제도입니다. 유언은 민법상 제도고요.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법상의 제도입니다. 아, 근거법이 아예 다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유언은 상속재산의 분배를 민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대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지분대로 나누어주는 것을 대신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분배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제도고요. 유언 대용 신탁은 보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재산을 사후에도 본인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분배 및 운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언장은 보통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신탁회사나 금융회사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용을 시키고요. 본인은 그 수익을 생전에 수령하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언제 지급해라 라는 것을 내 뜻대로, 즉 맞춤식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일종의 상속형 신탁 상품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이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하면 민법상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고령의 아버지 김갑부 씨는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는 장애인인 아들 김민호 씨가 있습니다. 김갑부 씨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사실 건물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김민호 씨에게 무조건 그 건물 전체가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김갑부 씨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김갑부 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와 유언 대용 신탁 계약 체결을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으로 김갑부 씨가 원하는 대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김갑부 씨는 생전에는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전문가들이 운용해서 그 수익금을 본인이 받다가 본인 사망 후에는 그 수익금을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인 김민호 씨에게 평생 지급을 하다가 김민호 씨가 사망 시에는 그 건물을 김갑부 씨의 모교에 기부하라, 뭐 이런 내용의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각자의 상황과 니즈에 맞는 자산 운용을 생전이나 사후에도 지속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유언은 사전 자산 관리에 대한 기능은 없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 자산 관리부터 사후 자산 관리 및 분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치매 등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할 때까지 온전히 자산 관리를 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상속자산의 관리를 상속인이 아닌 전문가에게 계속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무엇인가요? 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까지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2차 상속에 대한 권한은 없죠.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은 그 2차 상속에 대한 컨트롤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2차 상속이요? 그럼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이 향후에 사망하여 발생하는 상속을 뜻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이 2차 이후 상속에 대한 내용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본인 사후에도 상속인 사후에도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는 상처한 자산가 김백억 할아버지는 핏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 김백억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할아버지의 100억 자산은 큰아들에게 50억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 50억이 상속될 예정이죠. 그런데 50억을 상속받은 며느리가 향후에 사망하게 되면 그 50억 재산은 며느리의 친정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속 구조가 김백억 할아버지에게는 불만이시겠는데요? 네, 이 김백억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둘째 아들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으로 50억 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며느리가 사망하는 2차 상속 시에 며느리의 친정 쪽으로 자산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신 거죠. 이럴 때 법정 상속이나 기존의 유언 작성 가지고는 이 김백억 할아버지의 뜻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유언제도는 1차 상속까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백억 할아버지께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통해서 첫 번째, 본인 생존 시에는 내 빌딩과 금융자산을 신탁회사에서 관리하고 그 수익은 모두 본인에게 달라. 둘째, 내가 사망할 경우에 큰아들은 가족이 3명이니 수익의 70%를 지급하고 며느리는 1인 가족이니까 수익금의 30%를 지급해라 라는 1차 상속에 대한 재산 분배 내용. 또 셋째, 며느리가 사망할 경우에는 며느리가 수령하던 그 30%의 수익 금액을 내 큰아들인 외아들인 손자에게 다시 넘겨라 라는 식으로 2차 상속에 대한 내용까지 유언대용 신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창업주가 기업을 열심히 키워왔지만 자녀들의 경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 법인 지분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신탁에 주식을 맡겨서 이 기업의 소유권은 신탁이 보유하고요. 주식의 배당금은 자녀들에게 지급해서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네요. 특히 이런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겠는데요.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일본 치매 환자들의 보유 재산이 2,0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천조 원이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유언대용 신탁의 활용 방안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고령 등으로 사망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생전 자산 관리부터 사후 관리까지, 즉 본인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 두 번째, 법정 상속인 예정자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낭비, 사치가 심한 사람, 이런 자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상속 재산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사후 자산 관리를
디자인하고 싶을 경우, 세 번째로는 1차 상속 이후에 2차 상속도 본인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인기가 많겠죠? 사실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S증권사의 패밀리 헤리티지 서비스가 그 예인데요. 이 상품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인데 출시 1년 반 만에 계약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고요. 같은 기간 고액 자산은 6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유언 대용 신탁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